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도시의 불빛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 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유성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흔히 별똥별이 떨어지면 빠르게 소원을 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친숙하지만 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유성우와 별똥별이 근데 같은 말인 거죠? 네. 유성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입니다. 우리는 보통 별똥별이 지구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똥별이 지구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네. 표현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별똥별, 유성우는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 있는 부스러기를 향해서 지구가 움직이면서 들이받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태양 주변에는 소행성이나 해성 등 다양하고 많은 소천체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소천체가 태양계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태양빛을 받으면서 차갑게 얼어있던 해성이나 소행성 표면의 물질이 녹고 승화하며 우주 공간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해성과 소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해성이 지구 궤도 위에 남긴 부스러기 구름은 마치 지구 공전 궤도 길목 중간중간에 설치된 우주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바로 이때 지구가 그 부스러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권에 떨어지게 되고 그게 타오르면서 별똥별 샤워를 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는 지구로 별똥별이 직접 날아와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지구 공전궤도 길목에 자리한 부스러기를 향해서 지구가 들이받고 돌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똥별이 쏟아진다는 표현보다는 별똥별에 들이받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진다 이렇게 해서 유성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지구가 별똥별에 네. 들이받는 거였군요. 네. 예. 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유성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올해 10월 중순에서 11월에 걸쳐 찾아오는 남쪽 황소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유성우지만 시간당 5개 미만으로 아주 가끔만 별똥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끽하기에는 약간 까다로운 유성우입니다. 예. 또 아쉽지만 이미 지난 한글날에 황소자리 유성우가 절정에 오르는 극대기를 지난 시점이라 지금은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대신 이미 놓쳐버린 황소자리의 아쉬움을 달래줄 새로운 유성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또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오리온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특히 곧 10월 22일쯤에 가장 극대에 달하는데 최대 시간당 약 20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별똥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2, 3분 동안 유심히 깜깜한 하늘을 오래 바라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운 좋게 하늘 위에 밝은 흔적을 남기며 지나가는 별똥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10월 22일경에는 달도 약간 덜 차오르는 반달 모양이 되면서 보름달보다는 어두운 달이 되기 때문에 보름달의 방해 없이 별똥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그 유명한 헨리 혜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가 지구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멋진 우주 쇼입니다. 약 75에서 76년을 주기로 태양계를 돌고 있는 헨리 혜성이 태양계 우주 공간에 남긴 부스러기를 통과하면서 맞이하는 이번 오리온자리 유성우도 제대로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네. 근데 말씀하시면서 이 오리온자리 유성우 말씀하셨는데 사실 별똥별은 그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별자리 이름이 앞에 붙는 건가요? 네. 유성우 이름 앞에 붙는 별자리의 이름은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봤을 때 떨어지는 별똥별들이 어떤 별자리를 중심점으로서 떨어지는지 그 위치를 의미합니다. 매년 지구가 부스러기 구름을 통과하면서 돌진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마치 그 부스러기들이 특정한 방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예. 그 점을 별똥별의 방사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기찻길은 나란하지만 원근법 때문에 마치 멀리서부터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별똥별 이름 앞에 붙는 별자리 이름은 별똥별들이 쏟아지는 방사점이 어디에 놓이는지, 즉 지금 지구가 어느 방향에 있는 부스러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의미합니다. 네, 마치 주소처럼 위치를 말하는 거였군요. 네. 자, 매년 지구가 매년 똑같은 그 부스러기 별똥별을 지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매년 같은 위치에서 같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은 별똥별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유성우란 소행성이나 해성들이 남긴 부스러기 구름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소행성이나 해성 등 각 천체의 고유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죠.
따라서 이런 각 천체들이 남긴 부스러기 궤적 역시 특정한 위치에 계속 남게 됩니다. 지구가 매년 태양 주변을 돌면서 각 특정한 천체들이 남긴 부스러기 구름을 통과하는 시기 역시 특정됩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한 시기마다 똑같은 유성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분들이 유성우를 보고 싶어 하지만 참 그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1년 중에 가장 많이 이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별똥별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밝은 도시 불빛을 피해서 될 수 있으면 어두운 하늘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날씨 운도 따라줘야겠죠. 또한 그날 달의 위상이 얼마나 크고 밝은지도 중요한데 만약 밝은 보름달이 하늘에 떡하니 걸려 있다면 유성우를 즐기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멋진 우주쇼를 보여주는 유성우로는 지난 8월에 찾아왔던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 구름을 매년 지구가 통과하면서 겪는 유성우입니다. 저도 올해 지난 8월에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보기 위해서 소백산 천문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땐 아쉽게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고. 별똥별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보통 시간당 80여 개 이상, 많게는 100개가 넘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아주 멋진 유성우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하늘을 잘 찾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렵지 않게 계속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밝은 별똥별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매년 12월에 찾아오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도 많게는 시간당 100개에 가까운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여름에는 페르세우스, 겨울에는 쌍둥이 자리. 꼭 이런 유성우들을 올 겨울에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그런 유성우 외에도 오리온 자리 유성우 20일 밤에 제대로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고 보러 나가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